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아들 뭐 질문해봐라. 네. 그 계란 숨구멍의 비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계란 숨구멍 비밀. 네. 그건 그림판으로 설명해 줘볼게. 네. 자, 아들 그림판 글 쓰는 거 보여? 네. 그 아빠가 한번 읽어볼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곳을 그는 좋아한다. 바랄 것도 없으며 구할 것도 없어 한없는 즐거움을 그는 좋아한다. 요 문장이 불교의 그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야. 법구경에 나한품이라는 데 거기에 나오는 글귀인데, 아빠는 절에도 나가고 뭐 교회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봤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이 절 다닐 때 이 문구를 참 좋아해서 이유야 뭐 단 한 가지 아니겠어? 그쵸. 주식하고 관련해서 그 접목을 시켜보니까 아빠가 이 좋아하는 문구가더라 이거지. 이게 여기 아빠 코스툴라니 계란 그러면서 그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잖아. 그 네. 달걀 그 계란 요게 숨구멍 그 얘기야. 그 얘기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곳, 그게 여기에 계란의 숨구멍이야. 요게 뭐냐?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지. 요 비밀을 알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주식시장에 황금 연못에서 얼마든지 돈을 퍼갈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 비밀을 아빠가 알려주겠다 이거지.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 돈을 버는 원리가 나온다 이거지. 요 숨구멍이 숨을 쉴 때 여기에서부터 모든 돈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콜럼버스가 이거를 이치를 알았던 거야. 보통 사람들은 계란을 세워보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세워나 맨날 뭐 세워보면 넘어지고 그러잖아. 근데 코스톨라니가 아니지 참. 콜럼버스가 단 한 번에 요 부분을 살짝 깨뜨리면서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비결이 이 계란의 숨구멍 아니야. 요 부분을 살짝 깨면 세울 거를 어렵게 그거 뭐 세우려고만 하냐 이거지. 간단하게 여기만 깨지면 그 갈라진 부분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손엉터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 원리는 이 숨구멍이야 계란에. 이 숨구멍의 원리를 알면은 모든 비밀이 주식시장의 비밀이 풀린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에서부터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이야. 지루한 썰물이 이렇게 끝나가잖아. 그러면 새로운 그 밀물이 태동하는 자리가 요 숨구멍이야. 사람으로 치면 배꼽이라는 소리야. 배꼽인데 배꼽 있지 사람 몸 중심에. 그것처럼 여기서부터 턴 포인트야. 주식의 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지. 여기에는 아무라고 좋아하지 않아. 요 부분은 다 주식이 폭락하고 막 100포인트 200포인트 폭락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쵸. 다 모두 떠나버리고 텅 비고 고요한 곳이야. 침묵만 있다 이거야. 침묵. 아무런 소린도 없어.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한없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왜냐? 물때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니까 밀물이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 이거야. 요게 세상 주식 투자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숨구멍에. 요게 주가가 폭락하고 대폭락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다 시장에 다 떠나버릴 때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주식 하나 봐라.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때 여기서 조용히 시장에 발을 담그고 주식을 사가지고는 계속 들고 상승 흐름을 즐기면 큰 수익을 난다 이거야. 5년치 먹을 게 나온다는 거야.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자리야. 이 자리를 다 무서워서 떠나버려. 썰물에 꽂히면 죽을 꿈을 두려워해서 전부 썰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이 계란의 숨구멍을 이거를 비밀을 알잖아. 그러면 용감하게 공포를 떨치고 거기서 이 자리에 사는 거야. 여기 사면은 새로운 물결이 바뀐 거야. 물때가 바뀐 거야. 주식 투자는 물때만 알면 끝난 거야. 그렇죠.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벌 수가 있어. 1년에 한 번이 온다든지 2년에 한 번에 오는 그 물때를 잡으면은
주식 번거롭게 맨날 사고 팔고 하지 않아도 돼. 단 한 번으로 수익을 낸다 이거지. 여기서 들어가 밀물대 사놓으면은 그쵸. 팔지 말고 계속 들고 가면은 5년치 먹을 게 나온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자리지만은 주식 투자를 정말 고수들은 이 숨구멍을 바라고 여기만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거야. 이 자리는 아무도 바랄 것도 없어. 희망도 없고 아무라고 구할 것도 없어. 모두가 버린 자리야. 바닥이야. 땅바닥에 뒹구는 자리야. 그쵸. 아무도 이런 자리를 살 사람 없어. 주식 투자의 동털녘이 가장 어둡다는 그 말이야. 아무라고 그냥 비관적이고 모두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때 한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자리를 그는 좋아한다. 그는 불교 그 석가모니의 제자 아라한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야. 이 아라한이. 그래서 법국에 라하야 이게 라한 품에 나오는 법구경의 글귀야. 얼마나 좋은 글귀야. 그쵸. 종교를 떠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이 글귀를 꼭 기억하노라고.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텅 비고 고야한 그 바닥을 주식 투자 진짜 고수는 이 근원을 고수를 받고 고수는 좋아한다.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아무 사막 같고 낭떠러지 같고 완전히 그냥 어떤 그 황폐한 그런 곳이지만은 거기서 한없는 즐거움 뭐야 주식시장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거야. 고수는 그래서 이 여기를 계란의 숨구멍을 좋아하는 거야. 이 숨구멍의 비밀이 주식시장에서 그 얼마든지 돈을 그쵸. 황금을 퍼갈 수 있는 자리야 이 자리야 계란의 숨구멍이.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네. 어. 네. 음. 이 주식 투자에서 어. 뒷맛을 없애지 말고 남겨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 그 말 원래 뒷맛을 남겨둔다 이 말은 바둑에서 쓰는 말이야. 바둑에서 이제 이게 단수를 상대방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한다든지 어떤 이제 내가 아빠가 둘 자리에서 단수를 두면은 따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그걸 그쵸. 따낼 수가 있다 그런 거지. 그러면 따내면 빵 때리면 30점 아니야. 그쵸.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아껴둔다 이거야. 빵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바둑에서처럼 뒷맛을 남겨두는 거야. 지금 따내면 즐거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걸 놔두면 더 이익이 되는 거야. 더 이익이 되는데 왜 따내느냐 이 소리야. 그 주식 투자에서는 안전마진이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를 10,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12,000원이 됐어. 그럼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되면 2,000원이 올랐잖아. 그러면 이거 수익이 많이 났네 해가지고 대쭉 8배는 안 되는다는 소리야. 주식 이 투자에서는 올라가면은 놔둬야 돼. 나무가 크는데 왜 잘라내냐고. 그 뒷맛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나무가 얼마든지 크고 우람차고 더 튼실한 나무가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거기서 댕강 잘라버려? 그 주식 투자는 그 생각이 짧은 거야. 길게 오래 놔둬야 나무가 클 것 아니야. 그러니 뒷맛을 놔두란 말이야. 나무가 크면은 숲이 들여줄 수도 있고 아주 열매를 잘 그렇게 매달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조금 남겼다고 수익을 땡강 잘라버리냐고.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깔고 상승 흐름을 계속 즐겨야 할 자리에 그냥 뒷맛을 없애버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조금 찔끔 물고 나오는 거 아니야. 주식 투자는 그 뒷맛을 절대 남겨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그 이익금을 돌려준다니까. 그쵸. 뒷맛이라는 게 그런 말이야.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 짧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아껴 놓으란 말이야. 이익이 나더라도 당장 따내지 말라고. 그쵸. 안전마진을 깔고 이익을 깔고 좀 길게 멀리 들고 가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식 투자의 그 아주 특수한 그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뒷맛을 그래서 없애지 말라. 알아들었나? 네. 어. 그럼 이 주식 투자 단순하게 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 주식 투자는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주식 투자 보면 책부터 공부하고 들어보라 그런다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해. 어렵게 접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버는 거야. 주식 투자는 간단하고. 답은 코앞에 있는데 멀리서 찾는 주식 투자는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좋은 회사 주식 그 나무 식목일날 심는다고 생각해봐. 묘목을 골라가지고 그냥 심어놓고 느낌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복잡하게 그거를 왜 이렇게 수를 그냥 숫자를 들이대고 잣대를 대냐고. 그 재무제표를 보고 뭘 그렇게 그 여러 가지를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숫자에 밝은 사람들 회계사 이렇게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돈 절대로 못 벌어. 아빠 그 얘기야. 주식 투자는 단순한 거야. 그리고 간단해. 그리고 어렵지 않아. 그쵸. 아빠 지금 얘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야? 그렇진 않아요. 주식 투자는 비밀은 그거야. 물때만 알면 끝난 거야. 아빠가 항상 이게 아빠 우물안 청개구리에서 얘기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야? 뭐겠어? 물때에 맞춰 딱 사면 끝나는 거야. 뭘 그렇게 그쵸. 수치 복잡하게 그런 이론을 갖다 들이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재무제표를 알 필요도 없어. 차트를 연구하고 어느 자리에는 어느 자리를 보조지표고 어쩌고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야. 그거 엑스야 엑스. 그렇게 하니까 개인 투자들이고 돈을 못 버는 거야. 물때를 알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아무 자리나 사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러니까 맨날 까먹는 거야. 왜 그 꼭대기에서 사냐고. 바닥에 나뒹굴고 남이 안 쳐다보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종목을 사란 말이야. 1년에 딱 한 번 그런 바닥에 잡을 때가 있다니까. 진바닥에서 사야 수익이 난다고. 아무 자리에 사면은 그렇게 깡통 차고 주식시장에 돈을 못 버는 거야. 개인 투자들이 그게 문제야. 어느 유튜브에서 아빠처럼 물때 얘기하는 데가 얘기 있는데 나와보라 그러봐. 아빠 이 물때 45년 주식 투자 경험에서 나온 거야. 이 물때가. 그런 유튜브는 별로 없죠. 없어. 그거는 몰라. 아빠가 흉내내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밀물 썰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물때가 아빠가 생각해낸 거야. 바닥에서 깨지고 맨날 깡통 차고 그러면서 배우고 이건 터득한 거야. 책에도 없는 거야 이게. 어디에도 없어. 유튜브도 없고. 아빠가 이거 내 생각해낸 거라니까. 밀물때만 사면은 누구든지 아무나 성공해. 아무 종목 사도 수익이 나고. 그 물때만 알면 돼. 물때는 뭘로 하느냐? 시장에서 자주 매매를 해보면서 조금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100만 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때를 감지하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물때가 언제 바뀌나. 물때만 타면 상승 흐름을 타면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까먹은 돈 다 복구할 수 있어.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무나 벌 수 있어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물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들어오니까 까먹는 거야. 살짜리 안 살짜리 팔짜리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벌 욕심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벌 수가 있어? 썰물 때는 어떤 사람도 못 벌어. 그렇죠. 주식 고수 아니라 어떤 사람도 버는 사람이 없어. 이 썰물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야. 주식 하는 거 아니야 썰물은. 그래서 아빠가 그랬잖아. 주식시장의 비밀은 물때만 알면 된다. 그때 사고 그다음 썰물 될 쯤엔 팔고. 썰물 때는 쉬란 말이야. 그렇죠. 한마디로 주식에 빠고 시장. 사고 팔고 쉬라. 그래 그 삼박자 이론. 그거 하면 끝이야.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왜 복잡하게 투자를 하냐고. 얼마나 주식시장에 아빠 논리 봐봐. 초등학생도 갖다 앉혀놓으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빠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 없어요. 어려운 용어를 써지기를 해? 그게 물때 없죠. 밀물 썰물은 다 서해안 가면 대부도 가면 다 그 물때가 조개도 캐고 나가는 거 아니야. 조개도 캐고 잡고 고등도 잡고. 그렇죠. 그게 물때야. 그 물때만 하면 끝인데 왜 주식시장을 어렵게 복잡하게 하냐고. 힘들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는 이유가 그거야. 물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볼 수가 있어. 물 들어온 다음에는 아무리 낚시 고수도 망둥어 한 마리 못 잡아. 왜 그런지 알아? 물이 들어오는 다음에 꽝이야. 물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그 고기들이 철썩철썩 그러면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 들어오니까 아무 대나무 낚시라도 던지면 낚지. 누구든지 낚아. 밀물 때는. 그러나 물이 돼가지고 만조가 돼버리면 되고 썰물이 되잖아. 한 마리 못 잡아. 그 원리야.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아? 언제 벌어야 된다 그랬어? 밀물 때. 그렇죠. 물때 들어올 때. 물때를 감지하란 말이야. 아무 때 시장에 들어가지 말고 까먹지 말고 깡통 차가지고 맨날 그래. 여기저기 하소연하지 말란 말이야. 주식시장에는 까먹어도 누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 주식시장에는 버는 사람이 성자야. 그렇죠. 까먹은 사람 패자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때를 맞춰서 사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야. 음. 주시장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냥 쉬운 거야. 복잡하게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야. 공부를 하고 어렵게 또 너무 이상한 그런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차트 같은 거 자기 나름대로의 매매 기법 아무 소용없어. 그거 써놓으면은 항상 그게 수주 대투란 말하고 똑같대. 그 농부가 지나간 토끼가 그 나무에 부딪혀 죽는 거 보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 식이야. 그렇게 토끼 죽지 않아. 토끼가 맨날 다니는 길로는 댕기도 그 나무에 받쳐 죽으라는 법 없어. 매매 기법이 그거라니까. 21선 이동해가지고 맨날 황금선이다 어쩌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딱 단순한 논리 뭐야? 물때. 물때 간단하고 단순한 거야. 아빠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아. 그냥 간단해. 물때만 바라보라니까. 물때가 오면 사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렇죠. 맨날 이거 시세펴보고 맨날 싸움하고 돈을 버냐고. 결과가 있어? 그렇죠. 없죠 별로. 맨날 깡통장 수수료 내고 결론은 나라에 거래세 내고 애국만 하는 거지. 나한테는 진작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주식 고수가 되려면은 물때만 간파하면 돼. 항상 시장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밀물 때만 들어가라고. 그렇죠. 아빠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야. 물때만 간파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라고. 알아들었지? 네. 이상 아들과 같이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